180일간 숨가쁜 수사 일정을 소화한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로 공식 활동을 종료합니다. 로저비비의 의혹은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 처분하는 마지막 사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씨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수사기관과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로 명품 가방 제공 경위나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내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명품 청탁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명품 수수 의혹의 신호탄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이었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이고 이후 출범한 특검은 가장 먼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주목했습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을 건네며 YTN 인수 등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실물이 없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란 평가마저 나왔는데 전성배 씨가 돌연 보관하던 물건들을 특검에 제출하며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청탁 의혹을 부인해온 김건희 씨와 달리 명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특검 수사에 협조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사위 인사청탁 의혹을 받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등을 본인이 줬다고 자수했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수천만 원짜리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사업가 서모 씨가 영부인 할인까지 받아 사줬다고 털어놨습니다. 내 통장도 그럼 내 통장으로 안 사줘. 현금을 주든가. 거기는 영부인이 산다. 지정이 됐고 영부인 때문에 싸게 사줬고.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달에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올 재킷과 팔찌, 로저 비비의 손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명품은 각각 인테리어 업체 21g이 연루된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과거 당대표 선거와 연관돼 있습니다. 특검은 명품들이 공직 임명과 교단 현안, 사업 청탁 등을 위해 건네졌다고 의심하지만 김건희 씨 측은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명품의 대가성과 실제 청탁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도주하면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도주국을 벌였지만 경찰과 공조한 특검의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일부는 수사받는 대신 도주를 택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은 영장 심사를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한다는 정보가 나돌았고 특검은 경찰에 공개 수배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뜻밖의 이유로 55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숨어있던 빌라에서 택배를 받으러 나오다 잠복해 있던 수사팀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전남 목포에 있던 이 빌라는 전국 펜션을 전전하던 이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택한 은거 장소였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 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2층에서 뛰어내리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할 핵심 피해자가 도주하자 특검은 역시 이 씨를 공개 수배하고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34일간의 도주국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막을 내렸습니다. 충북 충주 국도변에 있는 농막에서 머물던 이 씨는 식음료를 사러 근처 휴게소에 갔다가 끝내 체포됐습니다. 압수수색 도중에 왜 도주하셨나요? 노이티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어떤 관계이신가요?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으로 도주했던 이들은 결국 구속된 채 법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을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모든 의혹을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김 씨를 둘러싼 남은 의혹들은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받아 수사하고 일부는 미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가장 먼저 관심을 둔 1호 사건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주가를 뛰어 수백억 원을 챙기는데 김건희 씨와 이종호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개시 이튿날 동시다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이 정하는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여 차익을 얻은 전현직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씨와 연결고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과제를 남겼습니다.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세운 IMS 모빌리티가 김 씨와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았는지 밝히는 게 핵심인데 김 씨와 대기업 총수들까지 수사가 뻗지는 못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김 씨 일가 땅을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하는데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종묘에서 차담회를 열고 해군 함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결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토 3종 장신구 등 김 씨가 청탁과 함께 받은 각종 명품에 얽힌 매관 매직 의혹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성을 밝히는 데까진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기울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특검 수사로 밝히지 못한 의혹들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나 공수처가 이어받아 수사하게 되고 일부는 미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매머드급 수사팀으로 김 씨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해온 특검이 효율성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개훈입니다. 전국 법원이 내일부터 2주 동안 겨울 휴전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내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도 공판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주말인 어제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통일교 천심원장 이모 씨를 불러 어제 오전 9시부터 6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조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관계를 이어온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 씨는 당시 통일교 한국회장을 역임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야가 통일교 로비 의혹에 추천권부터 수사 범위까지 전혀 서로 다른 특검법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협상 시작도 전에 기싸움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의 셀프 조사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통일교 특검법은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국민적 명령에서 시작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지속 제기된 신천지부터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제목도 통일교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특검으로 명명했습니다. 물타기 특검이란 야권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 동시에 통일교 접촉설이 제기된 국민의힘 인사들 때리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을 몰랐다는 변명은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통일교의 상징적 공간인 천정궁을 방문하고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말이 국민의힘은 본질에 어긋난 신천지 의혹을 끼워 넣은 건 특검을 또 한 번 야당 탄압 도구로 쓰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작 특검 도화선이 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정권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려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철진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시키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권을 준 건 면죄부 특검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맹폭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의석구도 등 현실성을 고려해 협상의 여지는 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엔 여야는 셀프 면제보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쿠팡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비협조로 청문회 개최가 방해받고 있다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없이 변죽만 올린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 이후 첫 개장일을 맞은 미국에서 쿠팡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보 유출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쿠팡 측의 발표를 미국 언론들이 그대로 전환됐다는 걸로 분석됩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45%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 10% 이상 오르다 상승폭을 줄였지만 모처럼 급등세를 보인 겁니다. 주가 상승으로 쿠팡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조 원 가까이 회복했고 김범석 의장의 지분 평가 이익도 3,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쿠팡 주가가 급등한 건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개에 불과하다는 자체 발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매체들은 쿠팡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해가 걱정만큼 크지 않았다거나 이번 발표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쿠팡 발표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집단 소송을 대비한 처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쿠팡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피해 이런 거는 일절 고려 없이 쿠팡 입장문에서 한글과 영문 버전의 미묘한 차이도 눈에 띕니다. 한글본에서 정부와 만나 협조를 약속했다는 문장이 정부가 먼저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다로 바뀌어 있고 정부의 지시는 정부의 명시적 지시라는 표현으로 강조됐습니다. 잘못된 주장, 억울한 비판 등의 표현은 오보라거나 허위적 비난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라는 점을 미국에서 더욱 강조해 집단 소송에 대비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해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이 실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부당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안권섭 상설특검이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A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반가량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할 경우 계속 근로기간을 1일차로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A씨는 중간에 2주 정도씩 일을 2차례 쉬었는데
바뀐 취업 규칙 때문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계산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 개정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의 취업 규칙 개정이 적법했다며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기소 처분을 하라는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최근 상설특검은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쿠팡 본사와 쿠팡 풀필먼트 등에 대해서도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신세계그룹에서도 임직원 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정보기술 계열사 신세계INC는 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임직원과 일부 협력사 직원 8만여 명의 사번과 일부의 이름, 소속 부서, IP 주소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신세계 측은 밝혔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변종 악성 코드를 이용해 임직원 PC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 PC 계정을 경유해 비인가 접근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20대 형제가 숨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선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발생한 큰 불로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아파트 베란다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이 집에 살던 20대 형제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은 불길을 피해 베란다 아래로 추락했고 동생은 현관 앞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 2층짜리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연기가 많이 발생해 이 일대를 지날 때 주의하라는 안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정도였습니다. 장비 30여 대가 투입돼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다행히 휴일이라 직원들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서산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장비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당진에서는 주행 중이던 LPG 차량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함께 살던 80대 외할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손주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아이돌 그룹 NCT 출신의 가수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룹 NCT 멤버였던 태일은 지난해 6월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달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태일과 공범들을 불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 여행객이 낯선 곳에서 피해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태일 측 모두 양형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3년 6개월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고소당하자마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팀 탈퇴를 결정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모두 179명이 희생된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추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1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유가족들과 추모객들이 단상에 올라가 국화를 놓으며 희생자를 기립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179명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러! 참사가 난 지 벌써 1년 가까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가족들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날짜를 하루만 늦췄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 끝없이 생각했다. 만약에 17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임에도 진상규명은 지난 1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유족들은 지금껏 단 한 명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데다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책임자 처벌 0건, 정보 공개 0건, 사과 0건.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서 국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들에게는 단 한 장의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진 광주 학동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가족도 추모 대회에 참석해 아픔을 나눴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매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유가족들의 상처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 측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국가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법원이 국가가 사용한 월북 가능성이 있다 같은 표현을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으로 봤다며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선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돌연 끌어올려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부터 아내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 아들의 아빠 찬스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폭로전의 피해자인 양 전직 보좌진 탓을 하고 지도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딸 결혼 및 피감기간 축의금 최민희 의원, 성희롱 의혹, 장경태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마찬가지로 제19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야당 지도부는 상대당 문제에 할 말은 없다며 협상 파트너인 김 원내대표를 향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김 원내대표의 비위 논란을 대여 공세의 지렛대로 삼자고 전략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정청래 대표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거취에 대한 말은 아꼈습니다. 각종 의혹과 폭로의 진위를 당장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자고 했습니다. 김병기 대표님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의혹 제기가 있었고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는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튀어나오는 상황입니다. 잡음이 더 길어지면 당 전체에 생채기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처신에 대해서.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빨리 원내대표를 내려놓아야 3선 정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청와대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6개월여 전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국가 정상화와 회복의 방점이 찍혔던 지난 반년 용산 시대 기록을 강진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대선 결과가 확정된 이후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 행사를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섭니다. 얼마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는데 장소가 공교롭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곳에서 이 대통령은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무덤 같다던 용산 대통령실은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충격에 빠진 국가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주요 무대가 됐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등 여러 나라 정상과의 회담은 물론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등 세계적 저명 인사 접견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They will be 10,000 times smarter than us.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인데 용산 집무실은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시도 또한 함께 지켜봤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전부 생중계된 국무회의가 특별한 경우를 빼곤 거의 매주 여기서 열렸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쟁점 법안 등을 놓고 여전히 잔뜩 날이 서 있지만 잠시나마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서 웃는 모습도 용산 집무실의 추억 가운데 하나로 남았습니다. 보기 좋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거듭 꺼내든 약속은 통합과 경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임기 시작 때보다 퇴임할 때 더 큰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평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 소신의 결실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곳 청와대에서의 4년 6개월의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대통령이 뭐 의원 끌어내라 했다?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털어간 사람들은 제 지표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회사도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거나 다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싶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경주 선언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범죄자들은 이미 도주하고 장비만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범죄가 나왔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올 한 해 전국 곳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재난 수준으로 쏟아진 비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갔는데요. 폭우가 휩쓴 2025년을 임형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집이 있어야 할 곳에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에서 밀려 내려온 엄청난 양의 토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삶의 보금자리를 파괴했고 마을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람이 참 대부분 다 사람이 좋은 사람들인데 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안 됐다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민들도. 소중한 우리의 유산도 수모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고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은 토사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대웅전 일부가 파손된 지 5달가량 지났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나무 판자와 비닐을 덧대 놓아 완전히 복구되진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머무는 요사처도 심하게 파손됐는데 현재는 완전히 철거돼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장고에 방이 한 칸이 있어서 그 방 칸을 조금 보수를 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컸지만 주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귀농 2년 차인 올해 가진 전부라고 할 딸기하우스 14개 동을 잃은 권정비 씨.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가족과 이웃의 격려와 도움으로 겨우내 딸기를 수확할 수 있을 만큼 복구했습니다. 왜 주저앉아 있냐. 우리 아직 젊으니까 좀 힘들어도 해보자.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정말 뿌듯하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올해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24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1조 1,30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도 난 2025년. 다가오는 새해는 온 나라에 이 피해 없이 안온하길 바라봅니다. 율곡사뿐만 아니라 또 이번 수해를 입은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아픔의 공간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각 오늘 플로리다에서 만나 종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담판을 벌입니다. 섣불리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전선 동결과 비무장지대 조성, 외국 군대 주둔 등을 주자로 하는 한반도식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담판을 앞두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비상정전과 난방 공급 중단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수백 대의 드론을 동원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치열한 교전의 와중에 미국 방문길에 오른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간에 캐나다 헬리팩스에 들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카니 총리는 러시아의 공습을 비판하고 추가 경제 지원안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We're announcing today further economic assistance for Ukraine. $2.5 billion worth of economic assistance that helps unlock financing from the IMF, from the World Bank, from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체제를 위한 타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Last weeks we had good steps in diplomacy. I will have, I hope, very important and very constructive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개 평화한 항목의 90%가 준비됐고 핵심 쟁점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전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우크라이나 전후 지원 국가들의 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이 다음 달 세부 사항을 확정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엔 동맹국 군대를 파병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우크라이나 평화안의 골격은 전선 동결과 비무장지대 조성, 안전을 보장하는 외국 군대 주둔. 이런 세 가지 요소만 고려하면 한국전쟁 휴전 모델과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엔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 전후로 영토 크기가 비슷했던 남북한과 달리 이번엔 우크라이나의 영토 상실이 큰 점이 다르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 워너브라더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회사인 CNN을 포함해서 팔라고 공개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대통령이 미디어 인수전에 공개적으로 끼어든 건데 일기 트럼프 정부 때부터의 비판적 보도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집권 2년차 기자회견. CNN 백악관 출입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킬레스건인 러시아 스캔들 기소 가능성까지 질문하자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That's enough. Put down the mic. I'll tell you what, CNN should be ashamed of itself having you working for them.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도 CNN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미군의 공습에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보도에는 가짜 뉴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CNN, which is back there, believe it or not, wasting time, wasting it. Nobody's watching them.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치욕의 전당 코너를 만들어 CNN과 워싱턴 포스트, MSNBC 등 비판적 언론을 망신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의 모 회사인 워너브라더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I think it's imperative that CNN be sold because you certainly wouldn't want to put people, just leave those people with some money, good money, and CNN so that they can spend even more money spreading poison. 미디어 업계 1등인 넷플릭스가 CNN은 빼고 워너브라더스를 우리 돈 106조 원에 사기로 계약한 것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경쟁에서 밀렸던 파라마운트가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며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도 손을 잡았다가 최근에서야 참여를 철회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번 인수전을 부패의 늪지대로 표현하고 정치적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신복인 법무부 장관에게 인수거래 심사에서 빠지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이룬 이집트엔 불멸을 꿈꾼 절대 권력자 파라오와 관련된 유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4,500년 전 쿠프왕의 선박을 복원하는 작업이 세계 최대 규모 이집트 대박물관에서 시작돼 실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장비를 이용해 들어올린 판자를 여러 명이 배 골격에 조심스레 끼워 맞춥니다.
4,500여 년 전 고대 이집트를 통치한 쿠프왕의 선박 두 척 중 하나인 삼나무배를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쿠프왕이 세운 기자 대피라미드 남쪽 맞은편에서 71년 전 발견된 이 배는 1,650개의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조립돼 전시 중인 쌍둥이 배 옆에 놓인 42m 길이 이 배의 복원을 마치기까진 약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ou are witnessing today the most important, or let me phrase i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toration projects in the 21st century. 이 배가 어디에 쓰였는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쿠프왕 장례식의 운구 또는 태양신과 함께 사후 세계로 가는 여정에 쓰인 게 아닐까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을 들여 착공 20년 만인 11월 초 공식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은 소장 유물 약 5만 점,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It's a very big museum. I was very surprised by that. The boat as well. Like it's very impressive to see everything they were able to do from a very early age or time period. 하루 평균 15,000명, 최다 27,000명까지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 박물관이 국내 총생산의 약 9%를 차지하고 약 200만 명이 종사하는 관광산업 부흥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타이완 북동부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은 현지 시각 27일 밤 11시 5분 북동부 이란현에서 3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3km로 측정됐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타이베이에선 건물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진도는 경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4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이란현에서 3천여 가구가 일시적으로 정전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 순간 차에 설치된 스마트폰 앱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천천히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손님을 태운 기사는 주의를 환기하고 더 집중해 운행합니다. 급출발이나 그리고 급정지 할 때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했는데 지금 경고음이 울려주니까 제 운전 습관이 좀 바뀌는 것도 같고 그러고 이제 고객들이 우선 좋아합니다. 택시 기사에게 경고를 한 건 인공지능 기반 운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급정거뿐 아니라 급출발, 과격한 진로 변경 등 11가지 위험 운전을 감지해 경고하고 또 데이터도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대구의 한 택시 업체가 고령 택시 기사를 위해 자체 개발한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해보니 이 프로그램 사용자의 60% 정도가 운전 습관을 고치는 데 효과를 본 거로 확인됐습니다. 대략 한 2,20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한 60% 이상이 좀 개선이 됐고요. 고령 운전자들과 아니면 택시의 그 업종 운전자들의 이 위험운전 행동 개선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하는 게 업체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 습관과 특정 위치에서 반복되는 위험 운전 등을 학습해 사전에 위험을 알리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위험을 알림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제 각 기사님마다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습관과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게 고도화할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역 택시업체가 개발한 인공지능 운전 지원 프로그램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효자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불이 났을 땐 유독가스가 치명적인데요. 물을 뿌리며 순식간에 연기도 빨아들여 화재 현장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전라남도 교육청이 마련한 안전체험학습장입니다. 화재나 교통, 생활 등 안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새로운 소방 설비 60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연간 15,000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는 우리 안전체험학장의 안전을 위해서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재현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화재 피해자 70%의 직접 사망 원인은 유독 가스 질식입니다. 그런데 발명된 지 150년이 된 스프링클러는 물만 뿌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에 실린더를 달아 압력의 차이로 연기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새로 개발된 스프링클러는 한국전력의 국제 원자력 안전대학원 대학교 등 모두 4곳에 먼저 설치됐습니다. 물이 분사됨과 동시에 연기 요독가스가 자동으로 흡입돼서 희석용에 대해서 저감하는 그런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성능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재산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의 위치를 곧바로 소방서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휴일인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영상 0.5도로 출발한 서울 기온, 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부산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방은 오늘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지역에 산반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이 비구름이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내일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에는 밤사이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최고 6cm,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산간은 바람도 무척 강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0.5도, 청주는 0.6도, 부산은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8도, 광주, 울산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에서 7도나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수요일부터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